안녕하세요. 웅성웅성의 세 번째 이야기 나레이션을 맡은 한연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홍성에서 오랫동안 농업을 하며 거주하신 분과 자영업을 하며 거주하신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각 도시들의 연령이 높거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반이 그곳에 맞춰져 있으며 한 곳에 오래 거주하신 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반을 잡으신 분들은 이미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의 내용과 연계되는 것인데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시도조차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해당 내용에 속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로 시집을 와가지고 74년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23살에 시집 왔어요. 여기 50년 살았어요. 여기로. 되게 오랫동안 홍성에 거주하셨군요. 제가 듣기론 마을에 청년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구성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50대 여기 청년이야. 50대 60대까지. 진짜요. 그분들이 청년해요. 지금 50대 60대 50대도 별로 없어. 니네들이 청년이지. 네. 근데 지금은 농촌에는 절대 없어요. 네, 없고 그렇게 사는 실정이요. 사람이 노인네들만 늘고 청년들은 없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니네 아빠 여기 학교 다닐 이 앞에 도로가 꽉 차게 내려갔어. 여기 초등학교 가야. 근데 없어. 지금 하나만 초등학생 한 명이야. 여기. 예전과 다르게 연령대가 많이 변화했군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농사를 하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지. 언제까지 사람이 있어야. 사람은 돈 주고 살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막 밤이나 낮이나 그냥 열심히 했지. 근데 올해 이제 딱 다 내놨어. 못해요. 할머니도 다리도 아프고 할아버지도 눈도 어둡고 이제 못한다는 게. 그래서 농사를 다 내놨어. 못하고 있어. 기운. 그렇지 않으면 니네 아빠나 삼촌 불러야 하고. 그렇게 살았어. 언제까지. 니네 아빠는 일요일날 막 오라 해서 막 해갖고 그랬지. 그 인력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풀려야 임금만 비싸지. 5시 되면 딱 가는 거예요. 그러고 딱 제 시간 되면 한 10시나 9시나 늦지가 않게 와서 제 시간 8시간만 하면 간다고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앵통하잖아. 속상하잖아. 뭐 얼마나 돈만 쑥 들어가고. 그래서 안 늦어. 숫제 안 늦고 나는. 근데 무더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했지. 니네 아빠 삼촌 하고 엄마도 와서 하고 막 그랬어. 그렇게 살았어. 언제까지. 이제 근데 내년부터 안 해. 이제 여기나 조금 하고 말라고. 그럼 현재 마을 초등학교 학생 수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도로가 꽉 차게 내려갔지. 니네 아빠랑 삼촌이랑 다닐 때는. 그때는 뭐 여가 저거는 도로 있지 않다? 네. 여기 오늘 도로 진입로 거기가 막 저 위서 쫙 내려갔다. 학교 갔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없어. 하나도. 그리고 또 통분 차 오니까 차로 가니까 사람이 없어. 학생을 볼 수가 없어. 학생 보면 귀여워서 아이고 이런다니까. 애들 보면 좋아서. 그렇게 살아. 그럼 할머님께서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애기들을 안 낳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건 멸종되려나 별 생각 다 들어 진짜요. 아니 예산을 묻어지. 이게 요즘은 애기 낳아야 애국자라고 들어. 아니 애들 낳아야. 그런데 모르겠어. 나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살지. 언제. 근데 모르겠어. 그건 할머니가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여기 시골은 이제 와서 애지에서 기농하는 사람들은 들어 있기야 있지. 그런데 노인네들만 돌아. 청년들은 안 돌아. 없어. 왜 그런지. 없어요. 청년들은 안 돌아. 절대 시골로.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버글버글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없어. 노인네들도 얼마 되도 않더라. 그래서 그래 인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 그럼 여기는 몇백 명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몇천 명 사는 거예요? 마을 통틀어서? 마을 호수가 50%나 될라나 몰라. 50%. 핵가족 시대나 1명, 2명. 최고 많이 살이야 10명 사는데 2명 사는 것도
많은 거예요. 한 집에 한 가구에 전부 한 명 혼자 된 사람들 많고 그렇게 잘해야 한 100여 명 살려나 모르지. 50% 기준으로 해서 이사 온 사람들은 기농 온 사람들이 이제 한 20% 정도 되니까 그럼 합쳐서 옛날엔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뭐 자꾸 없어지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쏠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서울로 위로 올라가고 시골로는 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안 오잖아. 그게 시골만 죽는다는겨. 시골만 농촌이 죽어. 옛날에는 농촌도 버글버글 했는데 지금은 전부 서울로 상경하니까 인구가 있어야지. 살 힘이 조용해. 너무 삭막해. 아주 시골이. 그전에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는데 지금은 뭐 사람 있어? 없어. 사람 하나 보면 반가워서 죽으려고요. 그렇다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어 인구가. 그게 문제야. 젊은이들이 없으니 농업을 하는 시골에선 더 힘든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산물이 올라가야 그 이득을 갖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내려오는데 농산물이 싸니까 암만 농사지야 힘들게 해도 소득이 없잖아. 그래서 난 안 오는 것 같아. 시골로. 안 그래? 농작물이 쌀값이나 참 저런 작물 그런 걸 심어가지고서 값이 오르면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었다 하고서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면이 없고 농산물이 여간 쌀값도 싸지. 쌀값도 싸지. 뭐 희망이 있어야 오지. 내 생각. 그렇게 물가가 올라야 내려온다 이 소리야. 시골로. 산업 저기 뭐가 들어오면은 들을라나 모르지. 올라나. 이 산업 시설이. 그러나 공장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야 벌 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지. 농공단지 그런 거 있는 좀 집단적으로 조금 있기는 있더면 그것도 농가가 없어야 또 다니지 또. 한게 어려워. 농산물이 비싸야 값이 올려야 시골로 왕성하게 만들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렇다면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우선 금전적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해줘야 밀어줘야 이자 같은 것도 싸고 예를 들어서 대출하면 그런 게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성에서 농업을 하시는 할머님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계시는 할머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소멸이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홍성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남수라고 합니다. 홍성은 이제 얼마나 거주했는지 거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군생활 제대하고 빼고 나서 거의 쭉이죠. 한 40몇 년을 여기서만. 그렇죠. 40몇 년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요 다음 블럭에 골목이 있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거기가 아스팔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아스팔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뭐랄까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거였지만 좀 느리게 바뀌는 것도 있고 일단 홍성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건물들도 노후화된 것도 있고 아직도 변두리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만 벗어난 신학번이라고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 아직까지도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꼭 문화재로만 그쪽에서 많이 가는 것도 좀 있고. 진짜 최근 10년 내에 생긴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년 내에는 그냥 근거리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병원 빌딩이랑 저쪽에 있는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는 빌딩 그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안에 저쪽 길 건너 안에 있는 중심 상가 쪽에서는
새 건물 들어갔다 리모델링 아닌 이상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건물에는 큰 변화가 없군요. 홍성의 시내 명동골목은 요즘 어떤가요? 좀이 아니라 많이 없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 평일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차가 한 집에 두세 대씩 거의 뭐 미성년자 아닌 이상은 다 차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대고 좀만 하다 보면 그냥 촬영이 당해버리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길 건너 다리 건너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 20년 전에는 여기서도 저쪽 길 건너처럼 똑같이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명동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일을 본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내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빠진 요인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시내에도 큰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광천읍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천읍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의 이용객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6년도 12월 달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 기반이 아닌 완전 이제 2G에서 3G로 넘어가는 그냥 영상 통화만 되는 그런 시대라 폴더폰 애들도 그렇고 뭐 그냥 폴더폰 막 새로 나오면 무조건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통신적인 체계가 지금이랑 또 틀린 시대였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크게 뭐 지금 말하는 성지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통신사를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광천이라든가 홍성 같은 경우도 작업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업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일명 성지라든가 아니면 뭐 텔레마케팅 TML로 와서 바꾼다던가 하기 때문에 광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장사됐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신중히 바꾸기 때문에 연령층이라도 고객대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아요. 거의 한 40대? 40, 50대? 예. 20, 30대도 있긴 한데 40, 50대. 광천에서는 한 60대도 있었고 뭐 모임하고 뭐 하니까 거기는 광천은 좀 더 다채로웠죠. 그때 당시엔 통신 시장이 틀렸으니까 뭐 미성년자도 있었고 20, 30대 뭐 전층이라고 보면 돼요. 전 연령층. 사장님께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는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올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집값 때문이지. 솔직히 애들 키우고 싶은 거는 다 수도권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천안, 아산, 뭐 대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지방은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아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 없이 그냥 난 그냥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출퇴근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차피 서울 경기권에서도 출근하다 보면 차 막히기 때문에 출근 시간 4, 50분 1시간 잡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도 고속철 뚫린다 하다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잡으면 어차피 그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는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진 않고 홍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안 아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홍성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뚫린다고 하면은 아마 좋은 거는 이제 관광철 때, 여름철 때 그때는 좋겠죠. 삼촌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 스매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올라가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를 더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쁜 것만 안 배운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게 20대 때 적용되는 말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하고 30대 때 적용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20대 때는 내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진짜 뭐 식판을 닦든 뭘 하든 한 번쯤은 고생해봐도 돼요. 더 넓은 곳에서. 하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갔을 때 한 번 미끄러지면 그거는 타격이 틀려요. 20대 때 넘어지는 거는 금액도 작고 뭐 그냥 단순으로 스쳐 지나는 거 있겠지만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만약에 40대 때 서울 올라가서 고생한다? 뭔가를 해본다? 경험 없으면 끝이에요. 근데 좀이라도 어렸을 때 가서 경험을 해보고 서울 생활을 해보던가
그쪽에서 부딪혀 보면 내가 보는 눈도 틀릴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유학을 왜 가겠냐? 왜 사람들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데가 서울이라고 봐요. 수도권이고. 공부 왜 했어요? 성공 성공하려고. 공부 왜 했어요? 서울에서 살려고. 본인들이 대답했네요. 본인들이 만족 추구하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살았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본인들도 결혼을 해서 뭔가 좀 우리나라가 더 글로벌 된다던가 또 더 좋아진다 하게 되면 내 자식만큼은 아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하던가 유학을 더 보내고 싶다던가 그런 걸 거예요. 나 때에는 삐삐 세대는 말이에요. 삐삐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는 그 중간 세대인데 본인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어느 정도 있을 때부터 디지털로 완전 그 생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앞으로 이제 본인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하지만 향후 이제 본인들이 자녀들이 생겼을 때는 디지털 세대가 아닌 또 다른 세대라는 이름이 나오겠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게 아닌 또 다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도 자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겠죠. 그게 서울로 가려는 이유일 거고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일 거고 아니면 해외로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일 거고. 현상에 대해서 왜 이렇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해결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니까. 옛날부터 사람을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도로 보내랬다고. 그게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고려시대 전쟁 때부터 지금 이게 시대화된 건데 그게 고쳐지겠어요? 지방을 아무리 키운다 하더라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옮겨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돼요. 참 마음 아픈 현실이군요. 그렇다면 유럽 같은 국가를 보면 소도시도 잘 갖추어져 있게 해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농업국가도 많고 유럽 같은 경우는 농업국가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70년대, 60년대부터 발전 상황이 공업 쪽은 한쪽, 농업 쪽은 이쪽, 그냥 뭐 딴 쪽은 강원도 쪽은 뭐 그냥 농업 쪽 이게 완전히 극화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양분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라도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기업 세우려고 해요? 목포 한번 가봤죠. 목포 신도시를 아무리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도 별로 없고 옛날 구시가지는 그냥 빈상가 투성이에요. 목포 역 바로 앞인데도. 그런데 이게 발전이 목포 같은 건 근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뭐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도 있고 목포라고 하면 옛날에 그 뉘앙스가 있으니까. 근데 가보면 시가 아니에요. 영화관 한번 보려고 해봐요. 영화관 CGV 있는데 영화 상영을 별로 안 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울산 가서 그런 거 생각해봐요. 항상 안 되지.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옛날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유럽처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애초에 서울 경기 쪽을 키우는 게 아니라 충남을 키우던가 아래쪽을 키우던가 해서 이걸 좀 길더라도 중간을 가운데서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키운 다음에 그 안에 가운데를 키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한 곳만 집중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나타난 거고 균형적으로 발전은 조금 지금으로서 힘들다고 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유럽과는 다르게 흘러갔군요. 그러면 특정 직업군에 속하거나 나이가 들면 자신의 터전을 잘 떠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곳의 대장장이가 다른 지역 완전 살지도 보지도 못한 다른 지역 가서 대장장을 차린다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 처음이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아까 서울 20대 때도 뭐 서울 얘기했지만 나이 먹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게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등통신을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딴 지역에서 내가 하게 되면 거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인들이?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넘어가는 게 계속 개인주의로 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한 동네에 안주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적인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안정적인 곳이 내가 있던 곳이니까.
모험은 좀 모험을 살려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더군다나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이 경기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웅성웅성 3화에서는 홍성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과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농업과 자영업 부분에서는 지역소멸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느끼는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역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희처럼 미래를 이끌 사회적 주체인 현 X세대와 MZ세대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웅성웅성은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웅성웅성과 함께 지역소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웅성웅성팀의 웅성거림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여기. 끝.